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 심상치 않다. 정치데스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준비했습니다.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김 기자,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정말 계속 좀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한동안 좀 주춤했다시피 해서 좀 안심을 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은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어떤 그 확진자가요,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엔 51명, 인천엔 7명, 그리고 경기도에 21명, 등등 전국에 86명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태원 클럽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은경 본부장이요, 이런 당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염력이 높은 특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의 추가적인 전파 차단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속한 사례에 대한 확인과 추가적인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들이라면 모두들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에서 한 남성이 이제 확진이 된 이후에 그 남성을 통해서 막 지금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86명이나 됐다는 것도 참 걱정되는 이야기지만 그래픽 좀 주시죠. 이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걱정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연휴 기간,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달 30일부터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까지 이게 황금 연휴였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이태원 클럽 5곳을 방문한 사람이 5,517명이랍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가.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전화번호 허위 기재 등으로 3,112명이 어떠한 상태다? 연락 두절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굉장히 방송 출연도 많이 했던 우리 전문가 엄중식 교수는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2달 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까지 던졌습니다. 오 부소장 보시기에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걱정될 수밖에 없고요.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 있는 한 5,700여 곳의 유흥업소 전부 이제 집단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제 통제시켜 놓은 상태인데 네. 지금 이제 성적 소수자들이 이제 드나드는 클럽이다 이렇게를 해서 본인이 이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는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우팅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화번호 허위 기재 자체도 사실 그런 부분을 이제 불편해한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기간 동안 논현동과 이태원 등지를 돌아다녔던 사람들을 향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무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예. 질병관리본부도 역시 이제 박농우 제1차장 같은 경우가 그걸 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돈의 문제를 떠나서 더 크게 확산되는 것, 흔히 말해서 대구 신천지 확진자 발생했던 것처럼 또 한 번에 크게 유행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일대에 있었던 사람들, 굳이 저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불편해하지 않게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독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만 하는 직업의 특성상 다중 접촉 근로자들이 좀 덜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좀 현황이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걱정되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김 기자? 그렇습니다. 군인도 있었고요. 의료시설의 종사자들도 있었고요. 면면히 살펴보면 좀 걱정되는 측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일단 있어요? 군부대에 복무하는 사람 있었고 또 성남의료원이라든지 제주의 의원, 의료시설에 근무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밀집된 근무 환경,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콜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됐으면 그 이후에 일파만파 어디까지 전염되느냐 어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활동성이 높은 20, 30대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전파를 많이 직장이나 모임 등에서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이 클럽이 아까 오 부소장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른바 우리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제 이용하는 그 클럽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황금 연휴 5일 동안 5,517명이 출입을 했는데 3,112명이 지금 연락 두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행방을 빨리 쫓아야 되죠. 어떻게 동선이 움직였는지를 파악하고 해야 되니까. 3,112명이 연락 두절, 이런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오늘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한시가 급합니다만 아직도 상당수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검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총력 경주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태원을 방문하셨던 분들께 다시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의 일상 시계는 한 달이 멈출지도 모릅니다. 신분 노출에 우려가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익명검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단지 보건소별 번호만 부여할 것이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클럽에 내가 출입했다라는 사실을 사실 이제 숨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급기야 이런 목소리를 낸 것이죠. 배승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익명검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지난 2월에 문 대통령이 곧 종식된다 그 발언을 한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3개월간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덕분에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 덕분에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수고회의에서 사진까지 찍은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이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긴급하게 뭐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의 일상시계가 멈출지도 모른다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더 큰 문제가 어떤 지금 문제입니까? 이 용인 확진자가 나온 것보다 더 전에 이 발열이 되고 뭐 했다는 환자도 나오고 있어서 이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되면 또 학교 개학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개학이 문제되면 부모님들이 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하루속히 정부가 하던 대로 덕분에 챌린지 다시 할 수 있게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가 메시지 하나를 남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게 그 어디에 남긴 겁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에게 보낸 메시지. 그렇죠. 예,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에게 뭔가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에 글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남겨요. 성소수자들의 이동 경로인이 적극 대응해달라는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의 이동 경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적극 대응해라. 이 박능우 장관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박능우 장관님 인식이 그렇다는 건데 걱정이 됩니다. 라는 글을 남기는 게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승우 국무조정실 2차장은 좌측에 저게 실제 이미지거든요. 그 메시지 남긴 거. 그거 좀 글자가 작지만 한번 쭉 봐주시면 돼요. 저희가 그래픽가 따로 한 거 찍고. 그래서 문승우 2차장은 사회실장에 전달해서 복지부 측에 대외적으로는 불필요한 언급이 없도록 협의 뭐 이렇게 남기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보시기에는 박능호 장관의 발언이 그만큼 부적절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게 이제 그 특정 어떤 뭐 성소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서 그 사회 편견을 유발하고 또 그 편견이 오히려 저런 분들이 밝은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검사도 못 받게 되는 뭐 그런 우려를 낳지 않을까 하는 좀 약간 경고성 이제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사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저런 소수자들 이렇게 뭐 표현하고 이동 경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굉장히 저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제안한 건 굉장히 저는 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좀 그 사실관계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어떤 사실관계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어서 하나 봤더니까 국내 확진자의 27.6%가 2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저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 또 위험에 대한 인식도 가장 또 낮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젊은 그 청춘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사실 본인들의 감염이 가족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예.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때 그 미국의 프로야구 전설적인 선수 요기베라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그 말은 아니다.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태원 클럽이라는 곳에서 촉발된 이번 위기. 그러니까 김 기자, 이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클럽에 많이 갔을 텐데 어르신들이 지금 막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최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30 때문에 7080은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거기에 감염된 우리 늙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 수 있다. 노인들은 힘들 수 있다. 이런 발언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젊은이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같이 모아서 한번 보고 오시죠. 많죠.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있죠. 저는 건강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8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려고 아픈 것 같아요. 아까 싶었거든요.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이제 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본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을 감염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본인의 이제 그 경솔한 행동들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이태원 클럽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그 젊은 친구들이 감염이 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태원 그 클럽발 어르신이 실제로 감염이 된 거예요. A씨가 30대 남성인데 이번에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이 A씨의 외할머니 84세 되시는 그러니까 A씨의 외할머니인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케이스가 실제 케이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A씨의 부모 있잖아요. 저 30대 남성의 A씨 부모는 또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의 케이스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는 않겠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케이스가 말해주고 있는 듯한데요. 오 부소장, 지금 어르신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면역력이 가장 이제 약한 예. 계층으로 연령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이제 노령층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건강하다고 해서 이제 클럽을 방문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특히 클럽의 특성상 마스크를 쓰고 있든 벗고 있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비말을 통한 감염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전파를 할 수가 있는데 클럽같이 이제 밀폐된 공간은 흔히 말하는 에어로졸 감염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하다 또는 본인이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는데 예.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클럽을 갔다 다녀오면은 사실 내가 접촉하는 또 다른 사람 지금 이제 외할머니라고 나왔는데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외할머니만 만나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예.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노령층의 인구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의 지침대로 좀 더 큰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만요. 저희가 코로나 이야기 도중에 또 속보가 전해졌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까 전해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 고3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답니다. 5월 20일이면 수요일인데요. 고3 등교 수업이 당초는 모레, 그러니까 13일이 모레잖아요. 모레 수요일 날, 이 등교 수업을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태원 클럽발이나 이런 지금 감염의 확산 정도라든게 이런 것들이 이제 심상치 않자 일주일 또 연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5월 20일 처음 그 속보가 어떻게 나와 있죠? 지금 5월 20일 고3 등교 수업을 그래서 5월 20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방금 전해졌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